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더 키우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견조하게 움직여주면서 올라갔던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코스닥 쪽이 조금 아쉽네요. 코스닥 쪽은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포착이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주와는 좀 다르죠.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오늘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코스닥에 상대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높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종목 상담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보내주고 계신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셔서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청이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 가능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자세한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갑작스럽게 코스닥이 살짝 밀리는 모습으로 지금 음전환을 하긴 했는데 일단 시장 이슈 짚어보면서 장정리한 뒤에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네. 오늘 장 이슈는 어떤 것들을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화웨이 추가제에 따라서 2차 무역 전쟁이 우려가 되는 흐름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얘기 좀 살살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서부터 히토리 관련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 월요일서부터 해서 이제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이제 아침 그 매매 시그널 서울경제 아침 방송에서 유니온 종목도 매매가 가능하다.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미중 무역 갈등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해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일단은 차트를 보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보게 되면은 오늘도 강하지만 요 날이었었죠. 4,400원 아침 방송에서 4,400원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선수급들 매매하는 분들은 공략해 볼 수 있다 한 이후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대략 한 54% 정도, 5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오늘 유니온뿐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그 다음에 세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티플렉스라든지 지금 관련된 지금 히토리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얘기 때문에 일단 관련주들이 먼저 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미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난번에서도 50과 교육주들 한 번 정도는 단타거리로 매매가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움직이고 난 이후에서는 모두 다 조심하라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유니온 머티리얼뿐만 아니라 유니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이제는 차익 실현 내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위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같은 이슈이긴 한데 미중 2차 무역전제 신호탄이 된 반도체 얘기를 오늘 안 할 수가 없죠.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도체 장비주, 시스템 반도체, 특히 2차 전지주 5월 5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휴일 전후로 해가지고 2차 전지주들 바닥에서 계속 많이 언급을 해드리면서 왔었는데 한번 강세를 주고 나서 한 이틀 조정받고 오늘 또 다시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강하게 움직여주는 오늘 코스모화학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이쪽 종목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다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쪽은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고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디램 반도체 그다음에 OLED 장비주들 오늘 좀 움직임이 계속 나와줍니다. 원이가입해서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도 좀 잡힐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삼성전자한테 이제 반사 이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고객사, 그러니까 화웨이라는 고객사를 또 잃어버리는 부분들, 그래서 연간 한 12조 정도의 고객사를 이제 잃어버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다시 악재로 다시 다가오면서 또 다시 이 뉴스가 해석이 또 다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반사 이익 내지는 오늘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만 오늘 하이닉스가 좀 약세를 보여주는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화웨이에 대한 그 고객사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좀 다각화 내지는 화웨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피해가 좀 덜한 데 비해서 SK하이닉스는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 흐름을 봤을 때에서는
뭐 강한 흐름은 맞지만 뭐 이게 아직 추세를 돌리거나 최근에 빠졌던 부분들을 모두 다 반납을 하거나 상승세로 지금 돌아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가 하루 이틀 뒤에서는 또다시 뭐 과거에서도 미중 무역 얘기가 나올 때에서 잠깐 동안에서는 뭐 호재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악재 얘기가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 눌림목을 강하게 줬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반사이익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매매에 좀 접근하셔라. 즉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뭐 그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는 건 좋아요. 바닥 부분에 있는 거 공략하시는 건 좋은데 이미 어느 정도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되나라는 이슈가 나와 있는데 오늘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 그다음에 라운시큐어, 그다음에 SGA, 드림시큐어 이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종목 차트를 한번 훑어보게 되면 상한가 들어가 있는 한국정보인증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한국전자인증, 정보인증, 정보인증하고 전자인증, 한국전자인증. 자, 인증 관련주들 지금 상한가를 지금 동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만 하더라도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렸었는데 지금 다시 상한가로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법안이 이제 20일 날 이제 공인인증 폐지 관련된 법안이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 이제 불편을 많이 초래했었던 공인인증서가 이제 21년 만에 사라질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관련된 주들이 지금 모조리 다 폭등하는 상황인데 순환매적으로는 이쪽 종목을 좀 공략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의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슈 세 가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뭐 장흐름 관련해가지고 눈여겨볼 만한 뭐 업종들이 있습니까? 흐름 괜찮은? 오늘 이제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한가 들어간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순환매, 짝짓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간에 지수가 뭐 밀린다 하더라도 지수가 1900으로 강하게 뭐 이탈한다라든지 이런 흔들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로는 지금 상한가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이쪽에서 공인인증서 관련주 쪽으로 투비소프트 같은 종목이 흐름이 괜찮아요. 보면은 이제 바닥 부분에 있고 물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매매적인 부분이에요. 짝짓기 매매라 그러는데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액티브엑스 폐지 수혜에 대한 이슈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투비소프트 관계자가 이제 과거 기사거리를 보게 되면 웹표준 제품인 넥사크로를 통해서 윈도우 소스 멀티 유즈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스마트 오피스를 뭐 실현해 가고 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장 환경 기술의 트렌드를 맞춰서 웹표준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공공기관을 포함한 3천여 건의 레퍼런스를 구축해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과거에 2017년대 기사 이제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은 차트가 좀 바닥권역이 있죠.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바닥권역에서 이제 악템라라는 종목을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악템라 이제 JW 중요하지. 그러니까 제약주들도 이렇게 상승하다가 횡보했던 패턴들, 이런 패턴들에서 한 번씩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난주 5월 11일 날 정도에서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5월 11일 날 언급했었던 종목이었는데 지금 N자형 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단기간에 2, 3일 만에 지금 뭐 거래일로서 2, 3일이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좀 꼈기 때문에 좀 느낌은 한 일주일 정도 느낌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 둘, 셋, 네 거래일 만에 45%가 지금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패턴 자체가 상승 후 횡보 이런 패턴들에서 지금 급등세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이쪽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SGA라든지 드림시큐어라든지 지금 횡보하다가 튀는 애들은 이미 들어가기는 좀 늦었고요. 이쪽 애들은 이미 횡보하다 튀었기 때문에 늦었고 투비소프트 같은 정도가 횡보하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JW 중해제약하고 상당히 모양이 비슷하죠. 그리고 거래량들 들쭉들쭉한 게 지금 이런 게 이제 그 매집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매집이 좀 되고 있는 부분들. 자, 그러면 2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서도 뭐 마스크 이슈 그때에서도 13일 날 이슈를 두고 11일 날 말씀드리고 이틀 남았는데 이틀 정도 내에서 한번 움직일 수 있다. 한번 움직였죠? 13일 날 조심하라 그랬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슈 자체가 지금 오늘 18일이죠.
20일 날 얘기가 나온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내일과 모레 사이에서 한 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짧게 수익 날 때 팔아줄 수 있는 이슈니까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수소차 부품주인데 여전히 순환매로서는 괜찮습니다. 이미 벌써 올라간 쪽은 이제 사지 마시고요. 여전히 바닥권역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 안 움직인 뭐 파워로직스 같은 것도 괜찮아요. 파워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오늘 사마콘대사 같은 경우도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로 순환매로 얼마든지 목표치가 한 번 남아 있고 뭐 지수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1900이 깨지는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순환매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2차 전지주들 혹은 전기차, 수소차들 여전히 조금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식 업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외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외식을 잘 하지 않고 가정 간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은근히 이쪽에 있는 음식 업종들, 이쪽에 있는 간편식들의 그 매출이 괜찮게 지금 잡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분기에서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 한번 뭐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농심과 그다음에 오리온이라든지 음식 업종들의 흐름들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뭐 이런 종목들 물론은 오늘은 조금 밀리네요. 오늘은 좀 밀리긴 하는데 그동안 음식 업종들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그래서 이쪽에서 순환매 쪽으로 한번 보신다라 그러면 헤로마 푸드서비스 같은 경우는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기관들의 매집 물량이 지금 잡히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N자형 목표치 한 번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양한 이야기 좀 해주셨고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8번님이네요. 서진 시스템 28,800원에 비중은 뭐 따로 안 주셨는데 일단 5G 관련 종목이고 최근에 5G가 올라가다 좀 주춤해요. 맞아요. 오늘도 좀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이제 중국 양해 이슈 전에 이슈가 한 번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삼지전자를 조금 필두로 좀 보면서 다른 이제 5G 관련주 같이 봤는데 오늘은 이론이라든지 삼지전자는 움직여요. 근데 이게 다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는 것들만 조금 움직이고 얘네들이 폭발적으로 강하게 위로 그러니까 아까 전에 투비소프트 얘기를 했을 때서 순환매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저쪽에서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짝짓기 매매가 나와야 되는데 삼지전자가 지금 올라가긴 했지만 강하게 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강하게 쏘고 움직이든 이론이 올라가든 이쪽이 좀 강하게 힘을 내주면서 이쪽으로 뻗어줘야 그래야 지금 질문 주신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삼지전자가 아니죠. 그 질문해 주신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얘도 여기서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올라올 텐데 현재 모양새에서는 올라갔던 부분에서 계속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 최근에 이어진 게 아니고 거의 한 달 전부터 이미 조정이 시작이 돼서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을 지금 주지는 않으셨지만 비중이 없군요. 매수 가격이 28,800원인데 비중이 작다라면은 조만간에 만약에 바닥을 치고 양봉이 나오는 기준으로는 추가 매수는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통신도 IT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쪽도 통신주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아톤입니다. 28,000원에 비중 10%. 여기가 이제 패스 운영하는 데고 오늘 뭐 관련주로 엮여서 같이 또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뭐 아톤 이제 보안주들 오늘 보안주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관련된 같은 이제 이슈로 엮여서 지금 오늘 강하게 뻗어주고 있는데 일단 목표치는 지금 주긴 좋습니다. 근데 아직 꺾이지는 않았어요.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N자 목표치를 줬다는 얘기예요. 벌써 이미 줬고 근데 이미 정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3만 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지속 강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일까지의 일단 이슈는 있습니다. 20일과 21일까지의 이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며칠 더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28,000원에 공략을 하셨으니까 조금 비싸게 사셨죠? 바닥에 2만 원이 아니고 22,000원도 아니고 좀 비싸게 사셨으니까 3만 원 깨지면 익절. 그래서 3만 원 깨지면 욕심내지 말고 익절하시고 조금 더 욕심을 내는 부분들은 하루 이틀 더 튀게 되면 거기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아마 4만 원 정도 가면 그렇게 욕심을 크게 안 내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네. 너무 욕심은 내지 말자라고 또 아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좋은 사람들 들어와 있습니다. 2,320원에 비중은 10% 대북 관련주고요. 어떻게 할까요? 자, 대북 관련주도 오늘 뭐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슈가 좀 크진 않습니다. 뭐 지금 뭐 북한에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법을 어느 정도 뭐 인정해주는 뭐 그런 이슈가 잠깐 있었었는데 관련주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크게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흐름은 그냥 박스권 정도 유지가 되는 정도의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점 자리는 2,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이거는 길게 보셔야 돼요. 지금 뭐 IT 섹터가 강하거나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게 뭐 핀테크라든지 아니면은 인증서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하여튼간 뭐 게임주라든지 지금은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닥에서 지금 매집이 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루하고 좀 재미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모아가면서 길게 가져갈 생각이 없다면 조만간에 이것도 이제 바닥 권역이 있으니까 들어주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뭐 3개월, 6개월이든 일단은 지지를 하면 버텨도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쨌든 간에 올라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단기적인 성향으로 봤을 때서는 빨리 종목 교체를 해서 교체를 해서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예를 들어 2차 전지로 바로 교체하는 게 수익이 더 빠르지. 이거는 이제 모아가는 전략이 그래서 모아가는 패턴으로 요거를 길게 보는 게 아니라면 IT 섹터로 교체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또 다음 갈게요. 다음은 이노 인스트루먼트 2,274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비중이 30%시고 이것도 5G 관련주 쪽인데요. 2,274원이면은 조금 안타깝게 조금 손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볼게요. 2,200원이군요. 2,274원, 2,700원 줄 알았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손실이 대략 14%, 15% 정도 되시거든요. 일단 손절 범위는 조금 넘어섰습니다. 손절이라는 거는 10% 안쪽에서 어느 정도 손절을 했을 때에서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면 금방 이제 복구가 됐는데 이게 10%가 넘어가면 손실을 보고 손절을 했을 때에서 이게 거꾸로 매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것도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갔다 이만큼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방 경직이 나올 겁니다. 보면은 거래량도 말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버티시다가 일단 다시 시장이 만약에 빠진 일이 벌어져도 이 밑에서 이제 빠질 일보다는 올라갈 목표치가 커요. 보면은 차트도 보면은 많이 이미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서는 포기하지 말고요. 차라리 밑으로 더 빠지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2,250원, 2,000 뭐 잘 가면 2,5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수익 권역에서는 한번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서 다시 매매하는 그 전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절은 조금 여기서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탑 엔지니어링 9,53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카메라 모듈 내지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그러니까 가는 것들은 잘 갑니다. 그런데 이제 흘러내리거나 조정을 받고 있는 애들은 조금 기다려야 돼요. 탑 엔지니어링도 이제 그런 쪽인데, 자, 차트를 보게 되면 9,530원에 이것도 손실이 대략 한 11%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이나 이쪽은 조정을 받으면 추가 매수만 하면 다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서는 이제 조정이 아직 마무리가 됐다라는 신호가 전혀 없어요. 일단 하락인자까지 빠졌고 아래꼬리 살짝 달아주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뭐 하루 이틀 내에서는 다시 양봉 나오면서 반등을 나오게 해줬다는 어느 정도 제스처는 좀 가해지는데 아직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는 시그널은 없어서 7,000원까지 만약에 밀리는 일이 벌어져도 손절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유했다가 추가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비중이 조금 이미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가 좀 어렵다라 그러면 그냥 길게 버티세요. 어차피 조정 내려오면 다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탑 엔지니어링도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IT 섹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 삼성물산 169,250원 비중 15%.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좀 있으시네요, 이분. 손실이 많으시네요. 16만 9,250원이면 거의 17만 원대 이상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 하다가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인데 자,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길게 한 4년 정도 4년 이상 되신 것 같네요. 자, 삼성물산이라는 회사는 어차피 상장 폐지는 당할 일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형주가 18조짜리죠. 지금 이 대형주가 이 바닥에서 더 빠져서
계속 빠지기보다는 지금 기가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빠지기보다는 그냥 계속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슈에서 삼성물산 개인 투자자들 잘 공략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동안 뭐 2년, 3년 전에서 공략했던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질려서 다 던지는 흐름들이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2019년도에 보면은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미 벌써 질려서 다 던졌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올라올 때마다 이미 다 던졌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로 빠졌고 다시 들어주는데 개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박스권을 주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올라갈 수 있어 보입니다. 근데 비중이 15%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그러니까 지금 가져가지 마시고요. 지금 차트를 보니까 길게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밀리면 그때선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가지고 한 대략 한 8만 원 정도 내려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추가 매수 잡고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상방향으로 열려있는 차트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박스권 내지는 조정을 다시 한 번 더 염두에 두고 조정 시 매수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물산 듣고 왔고요. 드림텍입니다. 6,800원의 비중이 20%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20%면은 자 일단은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6,800원. 차트는 괜찮아요. 보니까 차트가 전저점 자리가 살아있네요. 자, 분 차트를 볼게요. 30분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저점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6,100원 정도.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상승 횡보 패턴이기 때문에 이미 벌써 깨졌거였다면 벌써 깨졌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깨지면 조정이 한 번 더 깊어지니까 그때는 손절을 절반으로 좀 감행했다가 다시 밑에서 5,000원 지지 보고 62선 지지한 5,500원 정도에 다시 재매수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들어주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면 조금 더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양봉이 나오고 거래에 실린다는 얘기는 7,000원 돌파 시도 한번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드림텍은 차트 모양은 아직은 양호하다.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문제인데 시장이 좀 잘 버텨줘야 돼요. 지수가 제가 오늘 상담해드린 모든 부분들은 지수가 1900을 지지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1900을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서는 일단 현금화를 절반이라도 모든 종목들 잠깐 했다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1900 이탈되게 되면 그다음에 1800 지지를 봐야 되고 한번 꺾였던 시장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반등 주고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까지 흐름은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매매 패턴 드림텍처럼 이렇게 돼 있는 패턴들은 지수가 1900이 무너지지 않으면 한 번씩은 튀어서 강하게 쏠 수도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1900 무너지지 않고서는 모든 종목들 매매는 다 괜찮습니다. 네, 드림텍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은 동훈아나텍부터 갈게요. 7,500원에 비중은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좀 센 조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카메라 쪽 이제 반도체 재료 이제 카메라 모듈 이제 관련주 쪽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겠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7,500원이면은 이거 과거에 물려갖고 반등 줄 때 비중을 줄이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부분을 많이 만회하다 보면 조금만 더 하다가 이제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2,595원을 찍었다가 최근에 6,500원까지 올라올 때 이 지금 올라온 흐름이 150%가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는 156%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55% 정도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고점에서 빠져주는 거는 당연한 흐름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내려왔는데 한 번 더 내려가면 뭐 요 정도, 뭐 4,900원 정도 많이 내려가면 이제 4,400원인데 지금 지수에서는 4,400원은 어려워요. 왜냐면 1,900이 깨지고 1,800이 깨져야 뭐 4,500원, 4,000원을 내려가는 거지. 지금처럼 1,900을 지지한 상태에서는 62선 지지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좀 깊은데. 문제는 여기서 그럼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여기서 추가 매수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좀 시간을 좀 두고 조정을 받을 때가 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더 싸게 하세요. 더 싸게. 제가 볼 때는 4,500원 이하가 추가 매수가 좀 만만한 자리인 것 같은데 일단은 쉽게는 안 내려오니까 일단은 관망만 하시고 장기적으로 쭉 들고 가면 그러니까 추가 매수만 잘하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다시 6,500원, 7,000원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의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 정도는 주지 않을까. 대신에 추가 매수를 잘 한번 노려보자.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관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 리더 들어와 있네요. 21,500원에 비중은 30%. 이 종목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자, 비중 30%면 적당하네요. 21,500원이면 이제 대부분 이제 그 고점 부분에서 최근에 하도 시장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공략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뭐 어떤 종목이 됐든가 얘도 이제 인터넷 이제 그 관련된 인터넷 은행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692억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이죠. 가격대는 2만 원이나 되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지를 않아요. 어쨌든 지금 차트를 보면 바닥권역에서 얼마든지 싸게 샀었어야 되는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하필이면 공략한 게 저항에서 이제 부딪혀가지고 윗꼬리가 걸리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까 말까 고민하는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니까 조금 어려운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면 차트의 흐름이 끊어지진 않았어요.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 여기 지지 라인이 여기 보니까 한 2만 원, 2만 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강력하게 있으니까 2만 원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절반이라도 손절을 했다가 다시 공략하면 돼요. 앞에 거래량 실린 거 봐서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그러니까 안 깨지게 좋겠죠. 안 깨지고 올라가면 이제 수익권역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절반을 팔면서 가져가시면 되고 깨지면 절반을 줄였다가 다시 1,800원이나 18,000원이나 뭐 16,000원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18,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은 이뻐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2만 원 깨지나 안 깨지나 그 여부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모바일 리더 듣고 왔습니다. 엔지킴 생명과학 79,900원에 비중 10%. 이 종목도 뭐 활발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거래량이 좀 많은 종목인데 자, 최근의 모양이 조금 좋지 않네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때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렸는데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많이 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최근에 5월 그러니까 5월 13일 날하고 4월 20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서 지금 두 개의 뿔이 지금 생겼죠. 그러면서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돌파하기 위해선 강력한 거래량과 이 물량을 먹어가는 새로운 세력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거래량 유무에 따라서 저거를 먹어가면 괜찮은 거고 먹어가지 않으면 손절 라인을 잡고 잘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71,000원 말씀을 드릴 거고요. 71,000원 정도 잡으면은 그래도 익절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79,900원 정도 사셨으니까 비중은 10%고 일단 조금 더 두고 보세요. 내일 정도 이후에서 그러니까 내일이나 모레나 일단 빠른 시간에 거래가 실리면서 종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12만 원의 뭐 최고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N자형 목표치로 뚫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 이제 쌍봉 비슷하게 모양 만들어 한번 조정을 받고 다시 모양 만들고 움직일 것이냐, 아마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차트가 무너지거나 그런 흐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뭐 지금 보유는 됩니다. 왜냐면 뭐 매수 가격 뭐 싸게 잘 잡으셨고 71,000원 지지라인 아직 버텨주고 있고 그리고 75,000원에도 지지라인 하나 있네요. 75,000원에도 지지라인이 있으니까 내일 양음양 패턴으로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한 2, 3일 안에 무조건 빨리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량 받으면서 다시 밀릴 수 있으니까 2, 3일 안에 뻗으면서 돌파가 되면 계속 가져가세요. 그러면 이제 10만 원, 11만 원까지 갈 수가 있고 뻗지를 못하고 2, 3일 안에 뻗지를 못하고 좀 밀린다. 그러면 뭐 75,000원 깨진다. 그러면 뭐 절반을 팔고 또 71,000원 깨진다. 그때 나머지 다 팔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뭐 6만 원이나 뭐 5만 5천원이나 싸게 다시 잡으면 되니까 일단은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엔지캠 생명과학 듣고 왔고요. 다음은 현대바이오 11,400원의 비중이 20%. 오늘 제약바이오주는 그렇게 뭐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재미없네요. 그렇죠. 이제 뭐 가는 것들만 좀 가고 오히려 지금 오늘의 이제 강하게 이제 뭐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여주는 쪽은 이제 IT 섹터들 그쪽이고 그다음에 모조리 다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이제 보안주. 오늘 이슈가 테마가 그쪽이 이제 한국정보인증하고 한국전자인증이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관련된 흐름들만 좀 강하고 원래 IT주들이 강하게 움직일 때에서는 좀 제약주도 힘을 좀 못 씁니다. 근데 아직 제약주가 끝난 건 아니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괜찮다는 말씀. 어쨌든 자 현대바이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이 11,400원이고요. 비중은 20%인데 자 11,400원의 비중 20%. 자 일단은 눌림목을 받고 있네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차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얘도. 일단은 상승을 이렇게 상승 N자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는 종목인데 아직 상승 N자 목표치를 주질 않고 상승했다가 여기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지지를 해야 되겠죠. 60일선 지지 뭐 내지는 이제 20일선 다시 복귀를 하게 되면 양봉이 나올 거고 양봉이 나오면 다시 올라칠 겁니다. 일단 11,400원이면은 뭐 그 정도의 가격에서 지금 뭐 버틸 수 있는 가격이고요.
만원 지지, 오늘은 만원 지지를 해주는 게 좋고, 만약에 다시 이탈하더라도 9,800원 깨지면 손절해야 됩니다. 9,800원 깨지면 그 밑에 여기가 비었어요. 비었다는 얘기는 조정을 세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9,8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안 깨지면 지지하는 양봉이 나오면 그때에서는 거래량을 보고, 그다음에 제약주의 흐름들을 다시 보고, 제약주의 흐름이 강하고 양봉이 이렇게 뜬다. 그리고 거래가 실린다. 그러면 오히려 조금 더 10% 정도의 비중을 더 늘려서 더 공략하는 것도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바이오 듣고 왔습니다. BH 왔네요. 17,303원의 비중은 10%.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어쨌든 폴더블 폰, 그냥 PCB, 과거에 이제 PCB 관련주들 IT들이 움직이면 항상 PCB가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인터플렉스인가요? 이쪽 애들도 보니까 움직임들이 이게 아니었나요? 인텍플렉스였군요. 제가 이름 좀 헷갈렸네요. 어쨌든 얘도 이제 반도체 섹터에 있는 인텍플렉스인데 어쨌든 반도체 애들을 움직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움직일 거고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면은 OLED도 장비주도 움직일 거고 반도체 재료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PCB도 결국은 움직여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슈들은 아직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반사 이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움직였는데 이게 당분 계속 움직일 건지 아니면 아까도 제가 이슈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좀 좋게 나오다가 이제 그 얘기 갑자기 돌변을 해서 거꾸로 악재가 되면서 우리나라한테는 득이 될 게 없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반도체주들이 또 다시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저는 반도체는 좋게는 봅니다.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BH도 PCB 관련 쪽에서 계속 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반도체 재료 장비, 반도체, 부품 이쪽에 모두 다. 그래서 BH 같은 경우도 조정받으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인데 지금 차트는 지지를 합니다. 어딜 지지하면 16,200원을 지지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수가 1,900 이탈되게 되면 그때에서는 17,300원에 샀지만 1,900이 이탈돼서 16,200원 혹은 16,000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한번 감행을 했다가 다시 싸게 사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지수가 1900이 이탈되지 않고 버티죠. 이럴 때에서는 손절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은 비정상적으로 우리나라 시장만 강하게 움직이고 종목 장세가 강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그냥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러면 BH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위로 세게 이렇게 뽑아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가 가능하고 만약 이탈됐을 때 지수가 1900이 이탈됐을 때 그럴 때에서나 손절을 잠깐 했다가 다시 싸게 사자라는 전략이지 지금은 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슈프리마 갈게요. 36,000원에 비중은 15%.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자, 슈프리마 지금 36,000원에 비중 15%인데 지금 인증서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지문인식도 같이 덩달아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문인식 관련주로 과거서부터 있었던 건데 오랜만에 거래가 실리면서 양봉이 나오네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윗꼬리가 생기지 않고 그냥 뻗어갔으면은 내일도 강하게 좀 뻗을 수 있는 느낌을 좀 줬을 텐데 일단 윗꼬리 부분이 생긴 게 아까 전에 여기 한 1시간 전? 1시간 전에 이제 고점 부분에 좀 거래가 좀 실렸다라는 게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쨌든 차트 모양은 아직 괜찮은데 36,000원에 사셨으면은 34,000, 손절은 34,000원 잡으시고 아직 이슈가 인증서에 대한 그 이슈가 끝나진 않았으니까 보안에 대한 이슈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슈프리마도 하루 이틀 정도의 반등과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에서는 한번 팔아줄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DPC 11,500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여기 방탄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오늘 초록뱀에 대한 이슈랑 이제 DPC 이제 방탄 얘기가 이제 나와주고 있는데요.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요, 지금.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은 지금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다시 실렸고. 원래 이제 그 공시라든지 뉴스들이 먼저 이제 그 관계자들이 먼저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먼저 아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 그럼 다 불법이 됩니다. 근데 지금 느낌을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것들이 지금 도통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이따 앞전에 이제 호재가 나올 것들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의 거래가 실렸다가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글쎄 아직 차트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서 어쨌든 방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요거 자리, 그러니까 9,000원짜리가 깨지지 않으면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니까 지금 이슈가 좀 나와주긴 했는데 오늘 정도에서 거래 실리면서 뚫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올랐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슈를 못 받고 움직이는 건지. 일단은 9,000원짜리 손절 라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9,000원 깨지지 않으면 11,500원에 사셨으니까 11,500원. 고점 부분에 사셨네. 항상 주식을 공략할 때에서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좋은 호재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그 호재는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있는 부분들은 자기만 알고 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좋은 호재는 대표이사랑 대주주 딱 2명만 알고 있어야 되지, 내가 알고 남이 알면 쟤도 알고 다 우리 모두가 아는 호재이기 때문에 그 호재로 이제 주가가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지 않아요. 특히 뭐 바닥에 있으면 모를까 이미 떠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8,000원에 샀거나 아니면 6,000원에 샀으면은 그냥 9,000원 깨지면 입절하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요거는 이제 다시 반등 나오면 다시 질문을 주시거나 그때 상황을 보고 다시 잘 대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DPC 듣고 왔고요. 더구전자 들어와 있는 6,030원에 비중은 10%. 더구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더구전자 아직 차트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아까 전에 그 카메라 관련 쪽 하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뭐 동훈 아네텍이라든지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이쪽 카메라 관련주들이 끝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더구전자도 카메라 모듈 관련주 쪽으로 아직 뭐 파트론도 오늘 흐름이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오늘 강하게 이 파트론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거 방송에서 몇 번 많이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파트론을 공략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이렇게 잠잠합니다. 제가 이거 한 2번 정도 최근 일주일 사이에서 말씀을 드렸죠. 파트론을 공략하는 방법은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나오는 날 뭐 3%가 됐든 4%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때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항상 움직이는 거 보면 근데 어쨌든 파트론이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지금 카메라 부품 관련주들이 한 번씩은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 질문 주신 더구전자도 뭐 덩달아서 요 자리가 지금 7,500원 정도? 7,500원 자리가 깨지 않으면 지금 매수 가격이 싸니까 6,030원이니까 요 자리가 깨지 않으면 뭐 내일이나 모레 순환매 쪽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 움직이면 다시 수익은 원래 수익인데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그래서 한 8,000원에서 8,500원 사이에서는 분할 매도를 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9,000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구전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지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가 1936인데 이제 동시호가에서 조금 더 밀려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장 후반에 급격하게 좀 밀려 내려가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면 예, 장중에 1942, 뭐 크게 사실 코스피는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장 초반에 2번 정도 파고를 겪은 뒤에 이렇다 할 뭐 조정 없이 꾸준하게 지수 유지를 1935포인트 이상으로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의 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개인 사구, 기관 외국인 파는데 일단은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리고 경계감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와중에 조금씩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이슈에도 출렁출렁하는 모습은 오늘도 역시나 좀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기금이 좀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도 포착이 되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인데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2%대의 상승을 장중에 계속 보이다가 49,000원대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밀려 내려오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조금 오를만 하면은 주가가 부침을 좀 겪습니다. 매도 물량이 한 49,000원, 5만 원대만 가도 쏟아져 나오는 상황, 뭐 오늘도 역시나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락 전환했습니다. 네이버 여전히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더 잘 달리네요. 다음 보도록 하죠. LG화학, 삼성SDI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장 후반에 보시면 코스닥에서 잠깐 짚어드리겠지만 아직까지 뭐 딱히 나온 부분은 없는데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운송장비 쪽이 결국에는 달리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690 정도인데 지금 마감해서 이게 지켜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일 상승하던 코스닥이었습니다. 여기 흐름을 잠깐 보시면 오늘 695 부근에서 계속 움직이던 코스닥이 갑작스럽게 훅 밀려 내려오면서 이게 한 2시 40분, 50분 경부터 지금 도합권까지 내려온 뒤에 다시 올라갈 듯이 빨간불, 파란불을 번갈아 가다가 결국에는 하락 쪽으로 지금 추세를 틀었거든요. 수급을 보시면
사던 외국인이 팝니다. 지금 외국인의 변심이 좀 눈에 띄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매도를 합니다. 개인이 1,059억 원 매수를 해주지만 일단 시장에서의 좀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19 이전까지 지금 돌아갔고 700포인트가 눈앞이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만한 자리긴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안한 소식들도 마찬가지로 호재도 있지만 악재도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종목들도 상이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총 상위주들 잠깐 짚어드렸죠. 지금 셀트리온 관련된 종목들이 쭉 빠져내려옵니다.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사실 장중에 10만 원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장중 고점이 10만 300원이에요. 5.25%를 상승하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4.72%가 빠집니다. 한마디로 지금 고점에 사신 분들 10%의 손실이 날 정도로 크게 밀려 내려왔는데 기사를 조금 살펴보고 있고 이슈를 짚어보는데 딱히 없습니다. 다만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 상위 20개 종목 중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위입니다. 3위가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이렇게 매도 물량이 지금 대량 매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고 시즌 밀리고 펄어비스도 밀립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CJNM 올라가고요.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잘 달립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지수가 밀려 내려와도 크게 조정 안 받습니다. 그리고 KMW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보합권 수준에서 오늘 장마감 예상됩니다. 네, 월요일장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변동성은 있었고 이런 변동성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예측된다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변동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 정도 파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좀 보죠. 일단은 코스닥 밀린 건 아무래도 셀트리온 관련해서 그렇죠. 갑작스럽게 좀 밀려 내려간 게 크네요. 네, 일단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이제 막판에서 이제 쏟아졌네요. 근데 많이 쏟아진 건 아니고 350억 정도가 이제 수축하고 미끄러지면서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팔면서 좀 밀린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밀린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아까도 짚어주셨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강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그러니까 0.4%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지금 오늘 지수가 일단 상승을 했는데 0.5% 정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2%를 넘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1%, 2%도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른 업종에서,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다른 쪽들이 지금 오르지 못했다는 얘기여서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됐을 때 지수가 강하지 못하면 개인들의 체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누르기 위해서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다른 애들을 많이 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체감적으로는 그 IT 섹터들과 그다음에 보안 섹터들 이쪽을 공략한 분들이 아니라면 아마 종목들의 흐름에서 아마 오늘 재미가 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종목수를 봤을 때에서 아무래도 지금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은 흐름들이 좀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좀 재미없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 오늘 고점에서 종목을 공략하신 분들은 조금 종목에 대한 이제 그 매매적인 전략을 여기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끄러지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끄러지게 되면 조정이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염두하면서 바닥권역에 있는 아니면 차라리 강한 섹터를 잘 공략하셔가지고 지금의 매매적인 전략을 좀 세워갔으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양극화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강한 종목들 혹은 아주 많이 빠져 있는 바닥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는 종목들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네요. 예, 이제 지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피는 많이 올랐어요. 0.51% 올라가면서 1937.11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살짝 빠졌네요. 코스닥이 그래도 690선은 턱걸이를 하면서 690.82, 0.16% 약보권 마감됐고요. 환율 종일 움직임이 크지 않았는데 1원 40전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가 조금은 나왔습니다. 1230원대 계속 유지를 해줍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진머티리얼즈 53,000원에 비중 30%. 여기도 전기차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일진머티리얼즈 과거 2차 전지 전기차, 2차 전지 대장이었죠. 에코프로, 후성, 일진머티리얼즈 2014년도에 이제 대장으로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인데 여전히 대장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이거 바닥 종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강하죠.
2014년도, 15년도에 바닥 부분에서 이거 서울경제에서 이때 당시 2015년도에서 제가 8,000원, 9,000원대에서 강하게 밀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뭐 3년 동안 맨날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쭉 빠졌다가 지금은 사실은 너무 비싸서 요 종목보다는 후성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제 다른 2차 전지주들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하고 외국인들 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진머티리얼즈를 보면서 얘가 죽지 않기 때문에 얘가 또다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 보인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주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안 빠지겠구나, 안 죽겠구나를 일진머티를 보거든요. 물론 이 종목을 가지고 공략을 하진 않아요. 얘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웅주 쪽에서는 LG화학이 낫고 LG화학보다는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LNF라든지 바닥권에 있는 다른 애들이 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대장주를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53,000원이에요. 53,000원이면은 딱 차트를 보더라도 이 바닥권역에서 얼마든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거기 산 게 아니고 최고점에 물리니까 그래서 고생을 하는 거고요. 항상 고점에 물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수익이 사자마자 많이 나거나 아니면 빠지게 되면 거의 이제 본전치기 하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대박은 바닥에서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잘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대장 종목에 물려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추가 매수하는 게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뭐 에코프로도 있고요, 뭐 LNF도 있고요, 뭐 후성도 있고요, 다른 2차 전지들 많으니까 그쪽으로 뭐 돌려서 매수. 요걸 팔란 얘기는 아니고 다른 쪽으로 신규 매수를 해서 물량을 늘려가시는 방법도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진머티리얼즈 듣고 왔고요. 다음은 EM코리아 6,550원의 비중은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건 바닥 종목인데요. 괜찮아요. 이제 수소차, 전기차 관련주들 이제 한 번씩 순환매 나오게 되면 이 EM코리아도 한 번은 움직일 겁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6,550원. 좀 비싸게 사셨네요. 자, 수소차 관련주들 뭐 오늘 이제 순환매가 나오면서 강한 쪽도 있지만 EM코리아처럼 움직임이 아직 없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모양 굉장히 이뻐요. 모양 이쁘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투비소프트도 그 보안 섹터 관련주 쪽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도 차트가 이쁜 게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차트들이 다 괜찮은 흐름들을 그러니까 바닥에서 빠질 자리는 없고 움직이게 되면 한번 싹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EM코리아도 똑같아요.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고 이거 추가 매수하세요. 추가 매수하시고 만약에 시장이 빠져서 밀리게 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단가를 낮추기 위한 전략인 거니까 내려가면 더 사면 됩니다. 근데 무턱대고 막 사지 마시고 지수가 1900이 깨지게 되면 매수하던 것들을 멈추시고 안 깨지면 지금 정도에서 한번 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2차 전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라도 내일이라도 튈 수 있는 흐름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DMS 들어왔네요. 4,500원의 비중은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자, DMS는 원래 진짜 안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슈로 해갖고 빠졌다가 그래갖고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중에서 DMS가 그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과거서부터도 이제 작년 이제 불화수소 이슈가 있을 때에서도 거의 뭐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고 다른 종목들 많이 올라갈 때 올라가지도 않아가지고 도대체 이 기가 외국인들은 매집을 했는데 언제 움직이나 했더니 뭐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는 좀 잘 움직였어요. 2,200원 종목이 2,200원 종목이 103%를 넘게 거의 110% 넘게 갔기 때문에 정말 안 움직여가지고 떨어질 때에서도 이거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 좀 걱정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기후밖에 되지 않았던 거 역시 기가 외국인들이 물려있는 종목은 어떻게든 간에 좀 올린다라는 게 여기에서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4,500원에 4,500원 이제 수익으로 바뀌셨는데 아마 물렸다가 최근에 물리신 걸까요? 최근에 물릴 자리는 아니었고 지난번에 물렸다가 만약에 수익으로 바뀐 거라면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5,000원에서 5,500원 사이에서는 절반을 한번 팔아줬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세요. 얘도 바닥주예요. 보면은 차트를 길게 봤는데 보면은 이렇게 한 3년 동안 쭉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온 있는 부분이 고점은 아니란 말이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이면 6,000원, 7,000원, 8,000원. 그러니까 맨날 종목들이 맨날 빠지진 않습니다.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6,000원, 8,000원 혹은 10,0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 높고 한번 조정을 받고 움직인다는 생각을 일단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하다 5,000원에서 5,500원에는 절반 정도는 팔아주고 다시 사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DMS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명문제약.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섹터예요, 이쪽. 그러네요. 오늘 이제 명문제약 아마 그 어린이 괴질에 대한 아스피린에 대한 효과가 장중에 얘기 따랐고 조화제약부터 몇 종목이 움직였는데 아마 그래서 같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구충제 관련주 과거에 있었었죠. 명문제약도. 어쨌든 간에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윗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5,760원에 비중 15%, 5,760원. 자, 일단 단기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좀 떠 있는 상태에서 전날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상한가 들어갔으면 일단 상한가 안착돼 있는 가격은 깨면 안 되겠죠. 그래서 6,610원 깨지게 되면 오늘 아침에 잠깐 흔들렸지만 다시 살려놨어요. 지금 6,61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요.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올라갈 때 아마 다시 7,500원에서 7,900원 사이에 아마 강력한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라올 때도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나서 비중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나머지는 8,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한번 움직이면 쭉쭉 계속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어요. 대신에 비중을 다 갖고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비중을 많이 줄여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610원이 깨지면 줄이고 안 깨지면 보유를 하되 마찬가지 올라가도 8,000원과 아까 7,700원인가요? 7,500원에서 8,000원 올라가도 비중을 절반 이상 줄이고 그래서 비중을 줄인 상태에서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문제약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